안녕하세요, 또현입니다. 오늘은 연애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룰 연애에 관한 이야기들은 연애 고수되는 법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보셨을 텐데, 또는 부딪히고 계실 텐데, 그런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해결책, 제가 앞으로 다뤄나갈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연애의 열정기입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연애 초반에 열정기에 돌입하게 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을 썸 타는 기간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해달라고 한 적 없는 것까지 알아서 다 맞춰주고 잘해주는 것, 그걸 본인이 편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한 행동이다 라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열정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연애의 다음 과정에 진입을 했을 때 큰 현타로 다가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서 한 행동들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해줍니다. 무엇 때문에 열정기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하게 되는 걸까?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리액션 때문입니다. 환하게 웃는다거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감동받은 모습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고 이런 행동들에 중독돼서 뭔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본인이 안 하던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기에 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나 자기 진로에 관해서, 또는 자기 취미생활이나 그런 일상생활에 관해서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조언을 듣는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로 다가올 때도 있고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너무 귀 닫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연애에 대해서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특히나 연애를 아주 잘 하고 있는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 스타일이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스타일로 점점 바뀌어가요. 누가 봐도 정말 연애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매일 밤마다 한두 시간씩 통화하면서 잔다, 카톡 나는 20분 안에 무조건 답장한다, 집 앞까진 못 데려다줘도 집 근처에 있는 역까지는 꼭 데려다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좋아하는 상대와 연애를 잘하고 싶어서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언해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처럼 오래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난 그 사람처럼 해도 연애가 오래 안 된다. 절대 남들이 잘하는 것처럼 나도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면 그동안 해온 방식들 중에 가장 솔직하고 자신다운 모습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되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면, 정확히 말해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주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이거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연애 초반이라면 본인의 방식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은 무엇인가? 카톡으로만 소통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카톡으로만 하셔야 되고, 전화로 소통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전화를 걸어 보셔도 돼요. 근데 해봤는데 전화로 연인과 소통하는 게 나와는 맞지 않는 연애 방식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것마저도 소통의 주제로 삼아 버리는 거죠. 마음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절대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연애에 틀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애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는 주변에서 연애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애를 쓰레기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보고 배우려고 하진 않잖아. 본인의 소통 방식 그리고 연애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맞춰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렇게 맞춰가다가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쪽은 카톡만 계속 했으면 좋겠고 여자 쪽은 전화 통화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 맞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전화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야죠. 카톡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편한데 너가 전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전화 통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해볼게, 하다 보면 괜찮아질지도 모르니까 대신 카톡으로 소통하려는 내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소통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 초반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연락이고, 그 연락의 다른 스타일이나 소통의 방식 때문에 보통 과도기가 가장 많이 찾아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 이어서 이제 열정기가 너무 과한 경우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현타의 과정, 과도기가 오게 됐을 때 그때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또는 여태까지 연애를 해오신 분들도 이 열정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열정기를 느끼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서 건강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일단은 구독을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꺼내보시면 진짜 공감되고 도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